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4월 5일 식목일이죠. 밖에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촉촉히 적시고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가 있었죠. 국민의 정서, 또 헌법 가치,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의 전 분야의 생태계가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일부 산업은 붕괴도 됐고요. 먼저 생태계 복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저성장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외국의 투자기업 분석하는 기관이라든가 국내 한국은행이라든가 KDI, 또 IMF, OECD 이런 곳에서 2.0%대 한국 2025년도 경제 성장률을 예측하다가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0.8%까지 내려왔죠. 0.9% 이코노미스트, 캐피탈 이코노미스트 0.9%, 1%가 안 되는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정도로 저성장기에 와 있고, 저성장기에서 국정이 혼란스러웠죠. 계엄 관련돼서. 거기다가 국가 생태계가 붕괴되다 보니까 기존 굴뚝산업도 중동이나 중국의 역습에 상당히 경쟁력이 상실됐고, 특히 AI 산업이라든가 그쪽의 인프라, 여러가지 제도 법령, 이런 신산업에 대한 준비가 R&D 부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가 차원에서. 2023년도 17% 정도 R&D를 삭감했잖아요. 상당히 그 중요한 시점에 정책적 오류가 있었다. 그 후과는 10년, 20년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년 정도 올랐어요. 미국 주식시장이 2년 오른 상태에서 2년 오른 거를 거의 다 이렇게 반납할 정도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볼 때 지금 M7을 중심으로 한 AI 산업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경제를 이끌고 오다가 이게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트럼프 내각이 주식 시장에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채권 시장입니다. 미국 트럼프 내각은 10년물 채권 금리가 4.85 막 이렇게까지 갔었죠.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4.0, 3.9 그 사이에 있는데, 벤센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했죠.
중요한 것은 10년물 채권금리다. 기준으로 삼겠다. 그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미국 국채를 사줄 나라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관세를 통해서 재정 적자를 좀 줄이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렇게 이제 플로우를 잡지만 상당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유로가 무방비로 그냥 미국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러는 거죠. 뭐 중국도 34% 대응관세, EU는 뭐 50%. 나름의 블록이 있기 때문에 흡수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면 과연 누가 채권을 사줄 것이냐, 미국 국채를. 옐런 재무장관이 장기채를 많이 발행했고 4년 재임하면서, 재무장관 하면서 채권을 많이 발행했어요. 그것에 대한 이자, 결국은 이자 비용이 낮으려면 채권 금리가 낮아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채권 금리가 낮아진다? 그런 상황은 좀 어렵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오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온 겁니다. 한 1%가량. 한 2.5%에서 3%까지 채권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주식 증시를 안정화하는 그런 정책은 트럼프 내각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 동안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했던 그런 세계화의 경제, 이제 그런 개념은 끝난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위협을 느끼는 거죠. 패권에 대한 위협, 패권에 대한 위협. 레이건 대통령 임기 때 쌍둥이 적자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재정 적자, 무역 적자. 트럼프 정부도 결국 재정 적자, 무역 적자, 거기에다가 부채 이자, 이 세 가지가 상당히 부담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국채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국채. 그런 관점으로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이 2년 동안 오른 거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또는 거품론, 그런 것도 일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큰 경제 바탕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내각의 벤센트 재무장관은 채권, 10년물 채권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채권 금리에. 그런 부분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미국에 우리 국민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고 신기루 하시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죠. 그리고 지금 세계 경기가 안 좋은 것이 뭐 통화량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면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의 세계 경기의 변수로서 트럼프 내각의 정책이
세계 경제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특히 무역, 통상. 거기에는 레이건 대통령 이후 40년 동안 1980년부터 2020년까지의 미국의 패권은 현재의 상태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권을 향후 80년, 100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세계의 경제의 판세, 구도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를 봐야 되고, 미국 자체도 물론 최대 소비 시장이고 많은 뭐 기축통화국이면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기초 펀더멘탈도 많이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미국도. 결국은 거기에는 채권이 자리하고 있는. 지금 상태의 경제 시스템 하에서의 달러가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거기에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트럼프 내가. 그래서 새로운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 국채를 살 수 있게 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디지털 화폐는 지금 뭐 이렇게 딱 단정져서는 말할 수 없고, 중국도 이미 CBDC 하고 있어요. 먼저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중국은 통장이 없잖아요.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화폐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변수는 엔캐리 자금, 약 3경에서 4경 되는 엔캐리 자금, 이 부분을 미국이 관리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도 주식이 많이 빠지고 있죠. 3,500엔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다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자금이 어디로 이제 이동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잘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유효하고, 지금은 주식시장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떠나셔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뭐 기초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이다, 그래프 보시고, 뭐 어떤 회사의 뭐 성장성, 실적, 이거보다는 큰 추세가 지배하는 그런 자본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중국도 안 좋고 저희 나라도 안 좋고,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뭐 폭탄이잖아요. 자산 가격이 많이 빠져야 되고, 지금 독일도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많이 빠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산 가격이 좀 빠지지 않겠느냐. 관세를 떠나서 일정 부분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음에 다시 세계 경제가 자리를 잡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범을 보이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국민의 집단지성이 자랑스럽고요. 다음 세대가 벅찬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